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다 아시죠? 네. 자, 우리 잠깐만 그동안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외우시는 분은 외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간호과정이죠. 그렇죠?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4문제 정도, 그리고 많게는 5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간호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평가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평가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역학 부분이겠죠. 역학 부분은 보통 3문제 정도 나옵니다. 특히 계산하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 특히 민감도, 또 특이도, 그 다음에 예측도 이런 것도 있지만 상대 위험비, 그치? 상대 위험비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다 나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서도 쭉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행정 쪽이더라고요. 행정.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라든지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보통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교육 쪽도 좀 나오긴 하는데 교육 쪽은 근데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교육 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것도 있네요. 가족간호. 얘도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문제 정도. 그래서 가족간호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문제. 이거 예의상으로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2문제 정도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쪽이 예전엔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1문제 정도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요. 산업간호도 보통 1문제 정도는 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안 나왔다가 이제 환경 부분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1문제 정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전혀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것, 지금 한 몇 년간 안 나오는 게 학교 보건이에요. 학교 보건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간호, 학교 보건. 이거는 계속해서 한 6년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요 앞에 쪽에 포커스를 좀 두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되고,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처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기출문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보시면, 해볼만 한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쉽다고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리고 단원별은 좀 나무를 보는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제가 보고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모의고사.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를 준비하신다면 이거 끝까지 가셔야 돼. 서울시를 하신다면. 근데 내가 그냥 지방에서 이제 지방으로 끝날 겁니다. 라고 하면 단원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전체를 보면서 약간 문제도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응용 쪽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까지는 가야 진정한 우리 지역사회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제가 욕심을 내서 기출문제를 있는 대로 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답 부르는 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번 이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막 멘붕 상태에 빠지고 저도 멘붕 상태에 빠져서 이제 조금 책을 얇게 했습니다. 얇게 하고.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문제는 틈틈이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일찍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기출문제 풀고 또 단원별도 일찍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틈틈이 이제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유의물로 나눠드린 거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다 한번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할 때 제가 유의물도 나눠드릴 건데, 유의물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락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연습입니다. 유의물을 통해서 대부분 연습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면서 기본적인 지식도 다질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쪽에서는 우리 이론도 연습을 통해서
다져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단원별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이론을 그냥 뭐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 안 하고 요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멘붕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까 해요. 자, 보시면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의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그 위에 보기는 다 드렸고요. 1번입니다. 지역사회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래.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스스로 건강정보와 적절한 보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준대요. 뭘까요, 이거? 네? 어떤 걸까요? 자가 관리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 응? 셀프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새로운 계기? 요게 힌트려나? 하여튼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로 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힌트는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고 요게 힌트가 온 것 같은데요. 뭘까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헷갈리시나 하나 보네. 자, 3번입니다. 간호사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렇지, 우리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상자들에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시범을 보이게 된다. 이건 뭘까요? 역할 모델이에요. 주어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5번. 자, 4번. 어떤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 네, 옹호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는 뭐예요?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옹호자입니다. 자, 5번 보시면 간호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지지, 상담, 치료, 조언 등의 직접적인 실천과 그리고 지역사회 공식, 비공식 자원을 연결해주는 간접적인 실천. 두 개 다 하네요. 직접적인 실천, 간접적인 실천. 결국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 뭘까요? 이게 사례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있다. 6번입니다. 자, 이 역할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사에게는 기본 간호술로부터 전문 간호술까지 요구되고 동시에 면담, 그 다음에 경청, 교육기법 등의 기술이 필요하게 된대요. 뭘까요? 예, 직접 간호 제공자입니다. 직접 간호 제공자. 자, 7번.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을 관련기관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 예, 네. 자원의뢰자 같지요? 자원의뢰자. 8번입니다. 정기적인 산정 간호, 건강한 영유아 간호, 예방접종, 변비, 설사 같은 경미한 건강 문제 해결을 말한다. 예, 경미한 건강 문제 해결이니까 이거는 1차 간호 제공자입니다. 1차 간호 제공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촉진하고, 자,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촉진하는데 힌트 다 나왔는데요. 뭘까요? 변화 촉진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다 썼다면 나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답이 하나라도 틀렸다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우리 간호학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점점 간호학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를 만약에 낸다면 문제를 그대로 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요 문장 자체를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만 볼게요. 사례관리 미리 볼게요. 요새 점점 뜨고 있는 게 사례관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보는데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지지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치료 조언 등의 직접적인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 공식 비공식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간접적인 실천 이 두 개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직접 서비스 제공자 옆에 쏙 써 있습니다.
간접 서비스 제공자 옆에 써놨고요. 통합 서비스 제공자. 결국 직접 서비스도 하고 간접 서비스도 하고 이거를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례 관리 흐름이 있어요. 이거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접촉. 처음에 만나는 거겠지 뭐. 그래서 초기 접촉하고 나면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할 때도 항상 문제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강점도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정한 자료를 갖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거죠. 물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사정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물도 사정하고, 결국 강점도 사정하고 장애물도 사정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나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우리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인 서비스, 또 하나가 간접적인 서비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사정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보기가 있으니까 알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에요. 그걸 봤더니, 자, A 간호사는 관할 지역의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자, 산부인과 병원이 없음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 여성이 임산부 건강관리를 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 아니야. 당연한 권리죠. 네, 그 권리를 찾아준 거죠. 찾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답은 네,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대변자. 다른 건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직접 간호 제공자도 아니고 협력자도 아니고 변화 촉진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자,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가하고 납니다. 가는 공무원 A씨는 지체장애인의 대사증후군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영양사, 운동치료사와 팀회의를 실시했다. 이것만 갖고도 힌트네요. 뭘까요? 협력자지. 그렇죠? 나번은 가정방문을 실시한 A씨는 B씨에게 대사증후군 관리 방법을 설명했대요. 설명했다는 건 교육했다는 거죠. 뭐 답은 1번이에요. 1번.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3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복잡한 재반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질병관리 이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것도 금방 나오죠? 답은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례관리에서는 대상자를 복잡한 건강 문제를 가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다. 사례관리입니다. 자, 4번이에요. 사례관리의 흐름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었고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맨 처음에 뭐라고요? 초기 접촉, 그리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제일순위를 잡아서 그걸로 계획하죠. 네, 그리고 나서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검하는 거고, 재사정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치? 자, 보시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단계는 평가 단계래요. 자,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거. 이게 어느 단계에서 할 것 같아? 응? 이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게 직접 서비스의 간접적 서비스예요. 간접적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개입 단계겠지. 개입 단계.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평가 단계라 했으니까 일단 틀린 것 같으네. 답은 1번 같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2번. 사례를 발견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판단하는 단계. 사례 발견해서 스크린을 한다는 거는 초기 접촉 단계. 예, 맞습니다. 자, 3번. 서비스와 자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를 점검. 괜찮죠? 네, 점검. 그 다음에 사정 단계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강점을 파악해야 된다. 예, 분명히 아까 읽었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 아, 그래서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사례관리자 역할로 옳게 설명한 거예요. 자, 권력의 배분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어때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근데 앞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권력의 배분을 위해서 이건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1번 좀 그런데 일단 2번 볼게요.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 수집, 계획, 수행, 평가 과정을 수행한다. 뭐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3번 법적 근거에 의해 대상자의 입장을